안녕하세요. 청계공 강사 이혜원입니다. 다가오는 2026학년도 겨울특강 때부터 제가 예비고1 휘문고 내신 수능 통합 대비반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관련하여서 기존 반과 휘문고 내신 수능 통합 대비반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당위성이 또 어떠한 당위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휘문고에서 그래도 성과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내오고 있는 강사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은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1학년 1학기를 시작한 학생을 결국에는 1학년 2학기 때 1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국어과 정교 1등까지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간 케이스고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휘문고는 상당히 특별한 학교인 게요. 계속해서 난이도랑 상관없이 제가 휘문고의 국어시험의 문항을 적중해온 바가 있고, 제가 특히나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하는 강사로서 휘문고에 특화된 어떤 문제를 잘 제작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상위권의 휘문고 아이들이 저한테 장기 등록, 장기 수강생으로 지금 있어 주고 있고요. 이제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모든 이제 휘문고의 학년을 이제 담당을 하는 강사가 사실은 대치동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워낙에 내신을 준비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2학년만 올라가시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대형 강의조차도 2학년 휘문고 강의를 유지하는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 동안 이 휘문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오고 있고요. 그만큼 휘문고 학생들과 끈끈한 어떤 관계로 긴 관점에서 국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장기 수강생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등록을 하고 계셔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제가 어찌하여 이번 연도부터 제가 예비고 1 휘문고 대비반을 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휘문고 예비고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휘문고의 장점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사실은 그 장점을 보시고 휘문고에 등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휘문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가 한 몸인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치동의 많은 학교들이 이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로 직결되는 그런 학교들이 없어요. 저도 여러 학교들을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내신 준비를 하는 그 품과 노력이 이 수능 준비를 할 때 갑자기 좀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되는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학교가 추구하는 이 문제의 방향성이 수능이 추구하는 추론력, 사고력, 이런 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신 준비를 2학년 올라가서도 3학년 올라가서도 아이들이 놓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내신이 중요해서도 있겠지만 이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랑 직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이 이 아이들이 먼저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2학년, 3학년 내신반을 계속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학년별로 우리 학교에서 내신 시험이 어떤 영역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 맞춰서 어떤 커리큘럼을 이번 겨울방학 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학년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두 갈래로 쭉 시험을 보고 있고요.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 전체예요. 그래서 사실상 1학년 때는요. 모든 학교들이 문법 반, 문학 반 이런 시험지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휘문고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올해부터 조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2026년이 안 됐으니까 2025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비문학 시험이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오게 되면서 살짝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가 원래는 영역이 비문학 영역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내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 비문학 이 수능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 지문을 이 원제시문으로 아이들한테 먼저 제시를 해주고
외부 지시문까지 끌어와서 비문학을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신 걸 제가 이번에 같이 경험을 했고요. 또 거기서 변별력이 상당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가오는 2026학년도 1학년 시험에서도 이런 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명쾌해져요.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 저 내신할까요? 수능할까요? 했을 때 별로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게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일단 문학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학 작품이 뭔가 수능하고 동떨어진 작품이냐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모의고사 문학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오셔서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학원에서도 그걸 받아서 이 모의고사형 문학을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도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2학기 때는요, 이제 아예 독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이 이제 메인 과목으로 비문학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원전이, 우리 이 독서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시문들을 끌어와서 이 비문학 시험을 내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을 교재로 삼아서요, 모의고사를 아예 그냥, 문제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학, 비문학, 문법을 전부 다 섞어서 아예 그냥 하프 모의고사식으로 문제를 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형 어떤 문제를 지향을 하고 대신에 영역은 상당히 분명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이제 휘문고를 지망을 하거나 꼭 휘문고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일단은 1학년 때는 비문학은 딱히 필요가 없겠지요 하고 비문학은 이제 2학년으로 좀 돌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요게 맞춰서 문학 문법 그리고 비문학까지 같이 묶어서 겨울 특강을 이끌어가는 그런 반이 휘문고만큼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집중을 해서 요번에 이렇게 반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일단 휘문 국어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해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휘문 국어는 무조건 영역과 상관없이 시험장 안에서의 독해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장 안에서의 독해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시험지 위에서 새로 등장한 텍스트들이 워낙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지 위에 새로 등장한 텍스트들을 시험 시간 안에 정확히 읽어내고 자기가 원전에서 공부한 내용과 연결짓는 유추 능력과 추론 능력을 메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달달달 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신 기간 안에 그냥 방대한 자료를 공부한다든지 해서는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장기 수강생도 많은 거고요. 이 장기 수강생들 중에서 아주 특출나게 성적이 확 오르는 학생들도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에 이 지점을 건드려주지 않으면요, 휘문 국어는 정말 힘든 시험일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근 3년간 휘문 국어는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거든요. 어려운 유형들은 매번 달랐습니다만 항상 그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본질이란 시험장 안에서의 독해력이 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어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그러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모든 시험이 일단은 국어 실력이 바탕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장 안에서의 독해력, 문해력이 중요함과 플러스 아예 시험 범위 자체가 많아버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 자체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이 내신 기간 안에 혹은 방학이라는 시간 안에 이거를 소화하기에도 벅차요. 근데 우리 휘문은 다행히 좋은 점은 내신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시험 범위를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유형의 그런 시험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정신 차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지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이렇게 휘문 특별반을 열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휘문의 어떤 시험 경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영역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아까 1학년 때 문법, 문학, 비문학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보기 문제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시험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시험지 사진만 보더라도 보기 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의 비율이 거의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에서 공부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험지 위에서 새롭게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모의고사도 사실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작품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 휘문 내신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 수능반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거랑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중간 지점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게 휘문의 국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시험 점수 잡기도 어렵지만 한번 그 감을 잡아놓으면 결국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계속해서 시험 등급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오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문법 경우에는 고3 언매 수준으로 문제를 내세요. 단순히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문법의 진도 나가시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보기에서 새롭게 정보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보기의 내용을 충분히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문법의 개념의 연계를 좀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의 경우에는 외부 작품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끌어오시고요. 보기형 추론 문항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번에 휘문만의 원래의 특징은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휘문국어의 특징은 서논술형 문항이었어요. 근데 올해 파격적으로 이 서논술형 문항을 아예 없애시고 서답형으로 바꾸고 아예 객관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신 해였거든요. 근데도 왜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 초반 혹은 80점대 후반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보기형 추론 문항 때문이었어요. 우리 휘문 아이들 워낙 모의고사 잘 풀지 않습니까? 근데 모의고사를 잘 푸는 아이들도 틀릴 수밖에 없게끔 이 내신과 수능의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잘 캐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 보기형 추론 문항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번 방학 때부터 다뤄야겠고요. 비문학의 경우에는 모의고사형 문제를 당연히 지향을 하십니다만 특징은 비문학인데 외부 지문을 끌어오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르트르의 어떤 미학을 우리 모의고사 원지문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장 안에서 아예 베냐민의 다른 미학을 아예 다른 가나 제시문으로 끌어와서 새롭게 독해를 하는 걸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처음부터 이 비문학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먼저 공부를 해놓는 게 필요하겠고요. 역시나 보기형 문항 그리고 이 관점의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요거를 유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추리형 문제를 상당히 선호하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지를 직접 보면서요, 어떤 양상으로 이번 학기, 시험이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인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요, 보기형 문항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뒤에 시험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보기가 들어가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보기가 시험장 안에서 처음 대하는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기가 힘이 굉장히 세요. 제가 여기서 보기의 힘이 세다는 건 뭐냐면 이 원전 텍스트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보기를 시험장 안에서 독해를 해내지 못하면 절대로 정답을 골라낼 수 없게끔 시험장 안에서 이 보기를 정확하게 관점을 독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전부 다 문학에 딸린 복입니다. 그래서 문학인데 이거 이따가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비문학 텍스트를 가져오셔서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상호 텍스트를 연결을 시키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선호를 하시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이제 3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결코 휘문고 시험에 익숙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오고 나서 휘문고에서 이제 국어 1등급을 받게 된 학생이고요. 또 이거 보세요. 18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원전 텍스트에 딸려 있는 외부 지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이제 작품들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오시고 심지어 보기 원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에서는 외부 작품 이렇게 끌어오시고 보기 2에서는 아예 비문학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보기와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텍스트를 연계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이것은 19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기에 있는 관점을 이 문법의 개념과 연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계하는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이걸 보시면 보기가 정말 문제가 세 문제인데도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들어있는 게 휘문고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역별로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면요. 문법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문항을 좀 더 확대한 것인데, 이번에 한글 맞춤법이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조항이나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골라내는 문제, 그리고 선지가 상당히 깁니다. 선지가 길다는 건 이 실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선지가 길어질 때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터지는지를 이 개인화해서 한 번 더 봐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집중적으로 아이들 케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문학의 경우에는 이게 문학에 딸려 있는 보기임에도 아예 그냥 텍스트가 어떻습니까? 비문학 텍스트죠. 그래서 이 비문학 텍스트를 이 취재자의 어떤 의도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정확하게 캐치해서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전부 다 훈련을 시킨 결과입니다. 비문학 텍스트가 보기로 만약에 나왔을 때 취재자의 관점에 꼭 들어갈 만한 걸 넘버링을 이런 식으로 1번, 2번 한다든지 혹은 키워드를 잡고 정확하게 선지해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연습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결국 어려워하는 건 이게 보면은 4.2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문항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겨울방학 때부터 파고 들어가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문학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가나 지문이 있는데 가지문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에 고1 모의고사의 텍스트를 가져오신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던 시험 범위였고요. 나지문의 경우에는 아예 외부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 첫 페이지부터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독해를 했었어야 했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가지문에는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던 사르트르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 나지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이 시험장에서 봤던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관점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점을 정확하게 비교 대조하는 그런 추론 능력을 역시나 중요시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별력이 꽤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가 변별력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결국 뭐 논술형이 새롭게 들어오든 서답형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기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제가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이제 꽤 긴 시간이 있잖아요. 가장 특화되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을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여서 커리큘럼 한번 짜봤는데요. 일단은 큰 커리큘럼은 그렇습니다. 영역은 문학, 문법 플러스 우리 통합 대비반의 경우에는 비문학까지 다룹니다. 3시간 반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텍스트와 이제 영역을 소화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압축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압축적이지만 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따가 세부 커리큘럼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문학의 경우에는 작품적으로 우리가 시대순으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내신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지 않고 바로 모의고사로 넘어온 학생들은 티가 난다고 강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티가 나는 부분이 문학입니다. 문학에서 내신 공부를 할 때 작품을 정말 성실하게 쌓아 올려서 모의고사를 들어온 학생이랑 그냥 모의고사 위에서 시험지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랑은 근본부터가 달라요. 강사들이 보면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 근본을 쌓아 올리면서도 귀문만의 어떤 문해력 높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일단은 고대가요부터 현대시까지 주요 작품들을 메인으로 뽑아서 이것만큼은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 시대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대신에 이 모든 문항들은 100%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항들 그리고 보기형 문항들로 제가 철저하게 연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특히나 겨울 특강 때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문법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게 사실은 형태소랑 품사입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 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상당히 좀 괄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고3 수준까지 제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형태소 품사 그리고 우리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 아마 의문 변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의문 변동까지 해서 우리 현대문법의 기초가 되는 걸
좀 지독하게 파고들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의 경우에는 고2 모의고사 지문을 제가 한 지문 혹은 시간이 좀 많다 하면 두 지문씩 해서 분석을 하고 아이들 분석지 줘서 이 과제에서 분석하는 과제까지 자기만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지도를 해서 좀 욕심을 냈습니다. 문학, 문법, 비문학 세 영역을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수업으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총 3교시인데 1교시에 오면 먼저 하프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1주차는 먼저 수업을 하고요. 2주차부터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2주차부터는 처음에 와서 하프 모의고사, 즉 문학, 문법, 비문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요.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교시에는 문법, 3교시에는 문학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총 9주차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의 경우에는 영역별로 제가 특히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에서 구체적인 어떤 고2, 고3의 어떤 그런 영역을 끌어와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비문학을 쌓아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문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어떤 뼈대 하고 우리가 이 시대 순으로 작품을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문학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하지만 이 원전은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해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 모의고사용 문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휘문형 문학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철저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 문법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현대문법을 아주 파고들어서 현대문법이 결국 중세문법과 연결이 되고 이 탄탄한 어떤 기조가 있어야지만 위에 쌓아 올려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아이들하고 파고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요.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이들하고 하프 모의고사를 푸는 느낌으로 좀 긴장도 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 그런 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휘문고의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빡센 그런 커리큘럼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분석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비문학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나요, 선생님?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 휘문고 선배가 이번에 이 고3 현역으로 이제 지금 의대를 정시로 지망을 할 만큼 너무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이제 원점수가 92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1등급을 받아서 워낙 다른 과목들도 좋아서 이 학생이 이제 정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서 분석지를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제가 구체적인 어떤 분석 방법은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서 남자 아이들도 휘문고 남자 아이들도 이 정도 수준은 할 수 있게끔 제가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 문학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학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1학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까지 시키진 않는데 휘문고만큼은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어떤 과제도 추가적으로 내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가 우리 비문학 지문 수업을 한 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 바닥에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선지 분석과 비문학은 이 내용 정리는 필수적으로 과제의 분석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주간지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주간지 안에 우리 휘문고의 하프 모의고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하프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것까지가 숙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영상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시간표의 경우에는 토요일 10시부터 1시 30분이고요. 개강은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필참입니다.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 제가 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별 약속 후에 휘문고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필참해야 됩니다. 클리닉에 와서 하프 모의고사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사가 직접 요거를 또 해설을 하고 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하프 모의고사를 2번 이상은 본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상담 내용이 있다든지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강사가 직접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휘문고만의 어떤 대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서 아예 이번에 뾰족하게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과제의 경우에는 매주 주간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휘문고 내신 수능 통합 대비반 제가 커리큘럼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